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권 강도 계속 이어나갑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적어볼까요? 페이지 84페이지고요. 제목은 사면장. 사면장 돼 있는데 읽을 때 사면장으로 읽었습니다. 사면장. 이게 사면장 그러면 이게 필드의 의미죠. 근데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사면장. 사면을 하는 문서를 발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사면장. 지금 밖에는 좀 전까지 비가 많이 뿌리다가 다시 파란 하늘인데요. 오늘은 날씨가 계속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겨울철에 날씨가 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기로 좀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지개를 또 자주 볼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뉴질랜드 왔을 때 너무나 선명한 무지개를 보고서 처음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개를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이곳 현지인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착을 했다 싶을 때는 무지개를 보고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아요. 이제 그만큼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겨울철에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빨리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든지. 한국에 있을 때는 무지개 한번 보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기서 너무나 선명하거든요, 무지개가. 쌍무지개도 자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를 보면은 아름답게 넋을 놓고 바라보고 했었는데, 이전만큼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아름답게 잠시 멈춰서 보고 그러긴 하는데, 이전처럼 그런 큰 감동은 많이 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익숙한 만큼 또 소중한 거를 그 가치를 잃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주 접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자기 개발 분야의 구본영 작가님이라고 있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저작 중에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는 제목의 저서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읽긴 읽었는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중요한 건 제목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 제목에 잘 녹아들어 있는데, 그 책도 이제 직장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죠. 일종의 자기 개발 서적인데, 너무나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것들, 익숙해지는 것들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그게 우리가 펜듈럼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펜듈럼 체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익숙하게 만들고 그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익숙함이 뭐가 되죠? 당연함이 돼요. 당연함이 되면 뭐가 돼요?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질문을 안 하게 되고 의문을 품지 않고요. 그 다음 생각을 안 하게 되고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기계화되는 거죠. 기계화. 그리고 감동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자동 반응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존재감이 상실돼요. 존재감이. 있는데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나한테는. 그게 뭐예요?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죠. 처음에 새 차를 사요. 차를 하나 뽑았어. 그러면은 뭐 멀쩡한 차 또 청소하고 광 내고, 걷다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차는 잘 있나. 얼마 지나면 어때요? 이제 뭐 기스 좀 내고 그래도 별로 마음에 기스가 안 생기죠. 이렇게 막 다루는 거예요. 이제 휴대폰도 마찬가지죠. 처음 사면은 이제 아껴서 쓰고 하다가 얼마 지나면 이제 뭐 떨어뜨려도 별로, 또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가슴이 설레고, 심쿵심쿵하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같이 같은 생활권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뭐예요? 익숙해지죠. 익숙해지다 보면 당연하게 여겨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밥 짓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청소하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서로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서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하고 다투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동 반응을 하게 돼요. 자동 반응. 익숙하다가 당연하다가 감흥이 사라지고 그다음 뭐예요? 존재감도 사라지고 그럼 뭐예요? 이제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 예. 근데 기계보다 못하게 되면 뭐가 돼요? 이제 사물화 된다 그러죠. 물건처럼. 근데 그게 새 물건도 아니에요. 이제 헛 물건. 예. 밖에 방치돼 있든 뭐 떨어져 있든 뭐 신경을 안 써. 먼지가 쌓이든. 이 정도의 이제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만났는데 지금은 가슴이 답답해서 미어 터질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익숙함의 문제. 익숙함으로부터 우리는 결별을 해야 된다. 익숙함과의 결별. 이게 이제 한면으로는 이제 펜듈럼의 박스, 상자에서 벗어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이런 의미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사면장이라는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다 이제 뭐 무지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먼저 이 이야기를 돌아가면 사면장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사면이라는 말이 뭡니까? 사면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보시면 사자는 이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한다. 면은 뭐예요? 이것은 벗어난다, 면한다, 나온다 이 얘기죠. 용서해서 이제 거기서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사면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3.1절 대사면, 8.15 특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특별 사면. 이제 대한민국도 그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8월 15일 날 사면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3.1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예, 그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 항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특별 사면을 통해서 나오는 그 교도소에 있던 재소자들, 그들이 나올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사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하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준다, 면하게 해준다, 죄를 면하게 해준다. 그 말은 뭐예요? 사면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네가 지었던 과거의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뭐예요? 곧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죠. 이제 너를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너의 자유로움으로 가라. 너의 길을 가라 이제. 더 이상 너를 그 일로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사면장.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거기서 희년이란 개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선포하면은 그 노예살이 하던 데서 나와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희년.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면이란 말이 참 한면으로 감사한 말이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면이란 말이 힘이 될까요? 뭔가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면이란 말은 굉장히 이 해방을 시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해방을 시키는 말. 그럼 오늘 얘기하는 이 트랜서핑과 관련해서 사면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사면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듈럼의 상자 안에 갇힌 우리 존재, 우리 의식, 우리의 행동, 태도, 우리의 인생. 여기서부터 이제 사면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면장과 관련한 내용은 몇 장 안 돼요. 이제 2장도 채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짧은 분량의 내용으로 책에는 나와 있지만 이야기로 풀자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키워드를 먼저 살펴보면 결점, 중요성, 자유에너지 또는 뭐 의도의 에너지라고도 하죠. 여기에 더한다면 자기개발. 이 정도가 이제 오늘 이 사면장과 관련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책의 내용의 한 문장을 가져와서 오늘의 핵심을 먼저 이야기해드리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책에. 자신의 결점에 대해 스스로 사면장을 주라. 그래서 무엇으로부터의 사면이냐? 결점으로부터의 사면입니다. 근데 이 결점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냈고 누가 의식하는 거야? 나 자신. 나의 뭐가요? 나의 생각. 어디서부터 온 생각이에요? 나의 경험. 경험은 뭐예요? 과거. 나의 과거로부터 온 경험들, 축적된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쌓아온 생각들, 그 생각이 붙들고 있는 하나의 관점, 관념, 나의 고정관념. 그래서 태도로 굳어진 것, 습관적 사고, 신념,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생각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점에 관한 것. 네. 결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비슷한 걸로 약점 또는 단점. 또 이제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해 보일 뿐이고 완벽해 보일 뿐이고 결점이 안 드러났을 뿐이고 또는 결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티가 안 날 뿐이지 약점 없고 단점 없고 컴플렉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만 이런 큰 문제를 떠안고 있고 나만 이런 큰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뭐 요즘에 워낙 그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하시다 보면은 이런 상대적인 열등감, 박탈감 같은 것들을 훨씬 크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예, 개뻥입니다. 개뻥. 네. 구라. 완전 구라예요, 구라.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네. 사람 속은요, 까보기 전엔 여러분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담을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를 많이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속은요, 까봐야 알아요. 까봐야 알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다가 아니에요. 예, 보여지는 것은 다가 아니고요. 심지어는 포장된 것이 많을수록 예, 그 화려한 포장 뒤에는 굉장히 썩은 내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아신다면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좀 위로를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사람은 다 사람이다. 네, 사람은 다 사람. 네, 아마 이거 이상은 노래로도 이런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네, 다 똑같다. 네, 대통령이라고 뭐 다르습니까? 종교인? 네. 정말로 훌륭한 성인들 중에는 그런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에너지 레벨로 사람을 이렇게 측정하지 않는 한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종교인이면 다 순결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 사기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종교인을 가장한 사기꾼. 왜? 여러분들이 겉모습, 외모, 직함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버리니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걸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만들어낸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죠. 전부를 본다고도 할 수 없고요. 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걸 보고 보기 원하는 걸 보고 마음에서 지어낸 걸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를 보기가 어렵다. 예. 저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저도 약점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결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일 정도의 요만큼의 결점을 가지고 존재 자체가 휘청휘청거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만큼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예,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잘 지내십니다.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결점을 대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결점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점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자, 그럼 어떤 차이일까요? 오늘 내용과 연결 지으면은 이러한 결점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 결점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중요성. 네. 다시 중요성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스탠서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중요성을 제로 상태로 놓는 것입니다. 네, 지나치게 중요성이 높아져서는 안 되죠. 결점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점, 약점, 단점, 컴플렉스에 대해서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이걸 엄청나게 크게 바라봅니다. 자,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바라본다고 그랬죠? 바라보는 건 누구예요? 내가 바라보죠. 누구를요? 나의 결점을요. 근데 어떻게 바라봐요? 크게 바라봐요. 실제로 크던가요? 아니에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보고 싶은 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내가 만든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네, 그것은
실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라고 보기 어렵다. 허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자라고 볼 수 있다. 거짓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결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진 단점, 컴플렉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흔들리고 위협받을 정도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헛개비에 짓눌려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든 헛개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헛개비입니다. 그것을 오늘 인식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뭘 줘야 돼요? 사면장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해방시키라는 거죠. 자유로우시라는 거죠. 더 이상 그 결점이 휘두르지 못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결점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에요. 존재해요. 그러나 그 결점은 오롯이 그 결점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결점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거품을 다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거품을 어떻게 뺍니까? 사면장을 줘라. 이 사면장이 뭐예요?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허용하라. 수용하라. 내버려둬라. 결점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얘기입니다. 결점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중요성이 들어가죠. 결점을 크게 바라보기 시작하죠. 중요성이 들어가죠. 결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죠. 중요성이 들어가죠. 내부 의도가 들어가죠. 중요성이 들어가죠. 내부 의도가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거울의 법칙. 이중 거울의 법칙은 뭐예요? 내 생각이 집중하고 지속하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돌려준다. 내 결점을 계속 바라보고 괴로워하고 없애고 싶어하고 없애려고 애도 써보고 했더니 어때요? 결점이 점점점 나에게 부각이 돼요. 그리고 결점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해요. 그리고 그 결점으로 자꾸 귀인을 시켜요. 뭔가 일이 잘못되면. 내 자신을 또 바라보고. 끊임없는 내부 스크린에 빠져듭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결점을 없애려고 했더니 결점이 나를 걸고 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게 언제 문제가 되느냐? 예. 자기개발이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개발이. 네, 자기개발. 자기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또 뭡니까? 성공이죠. 성공은 목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공했다 얘기를 하죠. 목표에 이른다 그러는데 이르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상태에서 목표에 이르는 거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있는데 그럼 길이 나와요. 이 길을 가면은 여러분들은 성공이고 그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는데 꾸준히 못 가. 왜 못 가? 힘이 없어서. 이 힘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자유 에너지. 의도 에너지. 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가다가 지쳐. 왜 에너지가 부족해요? 자꾸 새나가. 에너지가 새나가. 왜 새나갑니까? 결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의 못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가고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소진되니까 고갈되니까 뭐예요? 목표를 향해서 가는 힘이 좌절돼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길에 장애물이 없는데 누가 장애물을 갖다 놨어요? 내 생각이 지어낸 여러 가지 나에 대한 태도들, 내가 만든 나의 자아 이미지, 이런 것들이 내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돼서 목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달리지 못하게 만들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제자리야.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해. 그런데 제자리야. 그러니까 지쳐. 근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또 노력해. 지쳐. 또 알아봐. 여기저기 물어봐. 도움을 청해. 이것저것 배워봐. 여기 돈 내고 이 프로그램 배워봐. 안 돼. 핵심이 뭐예요? 힘이 계속 소진돼. 왜 소진돼요? 여러분들의 결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이게 문제고, 나는 이걸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남한테 안 보여주고, 이 결점 티내지 않으려고, 단점 티내지 않으려고, 컴플렉스 감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힘이 다 빠져. 결국은 목표에 이르는데 스스로 힘이 소진돼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요, 심지어.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든 생각의 장애물 때문에 목표에 이르는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가 없을지라도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외부의 장애물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이것조차 극복하기 이전에 스스로가 만들어낸 덫에 걸려버린 격인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이런 태도가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면서 나가야지 에너지 소진이 없으면서 추진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오는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장애물을 만나기도 전에 스스로 제풀에 겨워서 넘어져 버려요. 왜 그래요? 소진되는 에너지, 고갈된 에너지 때문에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에 대한 태도, 내 결점, 단점에 대한 내 자신의 태도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고 고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점과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목표를 좌절시킨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점, 단점을 받아들여라. 허용해버려라. 허용하는 순간 거품이 사라진다. 거품이 사라지면 사실은 별거 아니다. 그냥 안고 가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허용하지 않고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별것도 아니었던 결점은 나를 감싸버린다. 나를 칭칭 휘감아버린다. 그때부터는 나의 짐이 되고 나는 결점에 휩싸여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뭘 해나갈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을 결국 해결해요 못해요? 못한다. 계속 결점이 나에겐 점점점 커져 보이고 또 실제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사면장을 발부하시라. 어떤 사면장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부족한 점, 나약한 점, 약한 점, 결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끄러운 부분, 남들 볼까봐 창피해, 쪽팔려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태도를 가져라? 사면장을 발부해라. 결점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있어도 괜찮다. 아무 문제 안 돼. 있어도 괜찮아. 널 문제시하지 않을 거야. 있는 그대로의 결점을 안고 갈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것을 공표하진 않으셔도 좋으니까 대외적으로 물어보지도 않은 결점을 티내진 않으셔도 좋으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애쓰지는 말아라 이거죠. 그것이 들통날까 조마조마하진 말란 얘기죠.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긴장하게 되고 더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펜을 짚는데 힘을 손을 꽉 쥐고 이게 잡힙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힘을 빼세요. 힘을 적당히 힘을 빼세요. 힘을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잘. 이게 이제 오늘 사면장을 발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스스로 사면장을 주란 얘기는 중요성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점과 싸우지 말란 얘기는요. 긍정심리학적으로도 옳은 얘기예요. 긍정심리학의 관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죠. 그런데 긍정심리학에서는 약점을 극복하거나 약점을 개선하고 고치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요. 뭐에 초점을 둡니까? 강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강점을 강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약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약점이 여전히 있지만 약점이 나를 휘두르지 못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이 약점을 내가 잘 다룰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이게 바로 강점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이 강점에 초점을 두고 있죠.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사면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점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흔히 이 결점을 고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뭘 합니까? 자기 개발을 해요. 자기 개발. 뒤에 이제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 자기 개발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오늘은 그 양쪽 방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수렁에 빠집니다. 굉장히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럴수록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강점을 개발하는 건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약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랑은 다른 말입니다. 이게 강점을 강화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다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요. 자기 잘난 맛이라고 그러죠. 자기 빛깔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꽃 피워주란 얘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이 강점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여러분. 100이면 100 다 달라요. 100인 100색입니다, 여러분. 지능도요,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다중지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중지능 이론. 사람마다 다 고유의 자기만이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영역이 있다. 네. 근데 그것을 획일화시키지 말란 얘기죠. 그 영역에서만큼은 그 사람이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꽃을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꽃을 피워도 또 문제가 돼. 꽃을 피웠더니 나는 왜 이렇게 꽃이 작아? 저 옆에는 꽃이 저렇게 많이 피고 큰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비교를 합니까? 작은 들꽃이면 어떻고 백합이면 어떻고 해바라기면 어떻고 가시 있는 장미면 어떻고 왜 그걸 비교를 합니까? 다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까마귀가요 밀가루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비둘기 사이에서 같이 어울린다고 비둘기가 됩니까? 그리고 본인을 비둘기라고 계속 세뇌한다고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빨리 그 밀가루를 씻어내고 까만 까마귀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스스로 비둘기라고 주장하는 까마귀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 이게 사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까마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겹게 사는 모습, 그것을 위해서 그 하얀 모습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긴장하는 모습, 그때 하는 자기계발은 부정적 의미의 자기계발입니다. 그것은 펜듈럼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기계발은 자기계발 하지 말아라 할 때 부정적인 의미에서 자기계발이고요. 자기계발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나친 중요성을 집어넣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란 얘기예요. 예, 펜듈럼의 목표에 부역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전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능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다만 지능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 그러나 뭐 인간관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사람과 어울리거나 일상생활을 하거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조금 떨어져요. 네, 좀 떨어지다 보니까 태도는 상당히 좋아요. 성격도 좋고 태도도 좋고 예의 바르고 다 좋은데 조금 느려요. 예, 느려요. 어떤 부분에 특히 느리냐? 이제 공부머리가 특히 좀 부족해요. 공부머리가. 그래서 뭔가 이해하고 깊이 하는데 좀 느려요. 그런데 태도가 참 좋아요. 필기도 잘하고 예, 정리도 참 이쁘게 잘하는데 이 좀 느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머리가 안 되니까 공부할 때 좀 힘들죠. 근데 공부와 관련된 진로를 개척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한 자신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 잘 맞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영향도 있지만 또 본인이 또 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인류가 되려고 그런 거예요. 인류가. 이게 이제 환상이 되는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환상. 예.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 서울대를 꿈꾸면은 이것은 꿈이라고 하죠. 예.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서울대를 꿈꾼다. 이거 목표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서울대를 꿈꾼다. 이거는 이제 현재 위치에 따라서 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꿈은 초등학교 때 꿈과는 다르죠. 예. 환상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이제 꿈이 될 수도 있고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1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서울대 입학을 꿈꾼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은 이 공부를 평균 수준으로도 하기 힘든 수준이야. 근데 서울대 꿈꾼다? 이건 뭐예요? 점점 이게 뭐가 됩니까? 이제 망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망상.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 목표를 접고 현실 인식을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성취도 하고 만족도 하고 그럼 행복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도외시하고 오로지 목표가 어디 있어요? 인류에 진입하는 거. 공부를 많이 하고 이 가방끈이 길어야 돼. 좋은 학벌이 돼야 돼. 근데 이걸 계속 꿈꾸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안타까운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유사한 이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펜듈럼이 부여한 행복, 펜듈럼이 주입한 성공, 펜듈럼이 부추기는 경쟁, 질서. 거기에 우리가 떠밀려서 그냥
그 길만 가는 거야. 네, 그 길만 가는 거야. 내 자신의 빛깔을 살피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점이 뭔지는 살피지 않고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 초점을 맞춰. 이 약점이 어디서 생긴 약점이에요? 펜듈럼이 이리로 가. 그러려면 이게 필요해. 그런데 넌 지금 있어 없어? 없네. 너 이거 약점이야, 결점이야, 부족한 거야. 야, 다른 사람들 다 이만큼은 하거든. 너 이거 못하네. 너 이거 컴플렉스야. 그러니까 이거 고쳐. 그래야 너는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고 그래야 너도 이 스타가 될 수 있지. 인정받을 수 있지. 돈도 벌지.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 약점에 초점을 맞춰서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이러한 강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강점이 이 펜듈럼 체제 안에서는 빛을 발할 수 없어. 예,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속은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와야죠. 이 펜듈럼이 주입한 데서 깨어나와서 오로지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러한 빛깔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 프레일레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고유의 빛깔이. 나니까 잘할 수 있고 나니까 행복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왜 무시하십니까? 그걸 왜 무시해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극이. 시간이 흘러도 10년, 20년, 30년 흘러도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어서도 이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이 굴레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사면장을 빨리 주시라고요. 사면장을. 여러분들이 감옥에 가둬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무결점이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삶을 살지 마시고 빨리 사면장을 주세요. 그래야 에너지 새는 구멍이 막히고 펜듈럼의 박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비로소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잘난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빛깔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프레일링하고 근데 관련되는 거잖아요. 사면장이. 그래서 이제 책에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면접을 할 때나 인터뷰할 때나 공연할 때나 뭐 오디션 볼 때, 강연할 때, 발표할 때 이게 다 해당되는 거죠. 뭐가 해당돼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못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라. 그러면 다 망친다. 그것에 대해서 사면장을 줘라. 실패를 미리 받아들여라. 못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이만큼을 준비했고 이것은 내가 강점이고 나는 이런 부분에선 자신이 있지.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점에 중심을 두시면은 8, 90%를 준비했어도 20, 30% 때문에 이걸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강점에 초점을 두시라. 강점을 강화하시고 강점을 붙들고 계시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드는 죄책감들, 예, 이 죄책감이 높아지면은 잉여 포텐셜 생기고 균형력이 발생하죠? 그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에너지 계속 빠집니다. 죄책감이 올라오는 일들이 있습니까? 사면장을 발부하세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두려움이 드십니까? 두려움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중거울에 반영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계속 에너지 빠지겠죠? 빨리 여러분들 사면장을 발부하세요. 여러분들은 사면장을 무한대로 발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승인에 의해서. 왜? 내가 나에게 주는 사면장.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발부할 수 있어요. 이 순간도 한 장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여러분들 불길한 마음 듭니까? 부족함이 듭니까? 어려움이 듭니까? 자신에 대해서 계속 자책하고 추궁하고 탓하고 싶습니까? 빨리 사면장을 발부하세요. 빨리. 네. 여러분의 관찰자와 선택권의 명의로, 여러분들의 트랜스퍼의 명의로 사면장을 발급하십시오. 너무 자기를 관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부 스크린에 빠집니다. 타프티에 나오죠? 내부 스크린은 뭐예요? 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외부 스크린은 뭐예요?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거예요. 내부 스크린에 사로잡혀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관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관심하는데 왜 관심해요? 결점을 관심하잖아요. 결점을. 부족한 점 관심하잖아요. 잘하고 싶죠? 근데 왜 이거에 관심해요? 걱정돼서 걱정하면 걱정할 일만 더 생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부 스크린에서 나오셔야 되죠. 지나치게 자신을 돌아보지 마세요.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세요. 남을 너무 관심하지 마세요. 외부 스크린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이 프레일링과 관련해서 사면장을 여러분들 잘 적용하시고요.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서도 이게 아주 적용이 잘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사면장을 많이 발부하셔야 돼요. 이성과의 만남에서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자신이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탄로가 나요, 안 나요? 나게 돼 있어요. 몇 개월 사귀면 드러나는 게 있고
꽁꽁 숨기고 살다가 결혼하면 드러나는 게 있잖아요. 결혼하면 못 숨기죠. 그래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막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결점들이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니까 그게 더 커 보이는 거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그걸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긴장하게 되고, 프레일링이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고 조율이 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성과의 관계가 궤도에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으로 시작했고 심장이 뛰어서 시작을 했지만 궤도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쳇바퀴 돌듯이 연애가 제자리를 도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인간관계든 연애든 똑같아요. 근데 특히 이성관계에서는 이런 게 더 크게 작용하죠. 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자유로우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허용하시면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로요. 그게 바로 친밀감과 책임감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의 삼각형 이론 얘기했죠? 제 영상에 있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건 무모한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정으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친밀감과 책임감에 따른 사랑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못 넘어갑니까? 거기서부터는 수용이라는 게 필요하고 허용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에 대해서도. 그래서 마음이 깊은 곳이 더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친밀감으로 넘어가고 책임감으로 넘어가지, 열정만 가지고는 열을 낼 뿐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관련한 주제에서도 이 스스로에 대한 사면장을 발부하셔야 이러한 만남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사면장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묶인 데서 풀려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더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누구에게 사면장을 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면장을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면장을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나한테 발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얼마든지 발부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자기계발과 트랜서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펜듈럼 종속 자기계발, 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펜듈럼에 종속된 자기계발, 펜듈럼 안에 있는 자기계발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트랜서핑 위에 서 있는, 트랜서핑 위에 서 있는 트랜서핑 기반의 자기계발이 있어요.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비교를 한번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펜듈럼 안에서 자기계발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수용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채택되기 위한 그러한 자기계발입니다. 다분히 외면적이고 의존적인 성공을 가져오는 그러한 자기계발이죠. 이것은 하라는 걸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자기계발입니다. 해도 자신이 없지만 안 하면 망할 것 같아서 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되는 게 바로 펜듈럼 안에서의 자기계발입니다. 이거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가고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자기 탓을 하고 능력 탓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만든 그러한 인물들, 펜듈럼이 만든 스타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정신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그 궤도 안으로 스스로를 집어넣습니다. 자격증은 많은데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심지어 향상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욕이 작고 상실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마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끼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놀이터에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끼워주지 않으면 못 놀아. 이것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속은 늘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은 펜듈럼이 원하는 조직의 좋은 부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주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펜듈럼이죠. 펜듈럼을 위해서 복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정적 의미의 자기계발입니다. 이렇게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빨리 사면장을 주시고 거기서 해방되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무결점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강점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빛깔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그럼 펜듈럼에서 벗어난
트랜서핑 위에서 하는 자기계발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것은 펜듈럼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계발은 만족이 있고요. 만족이 쌓이면 뭡니까? 행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성장을 지향하죠. 단지 성공이 아니라 내면이 성장을 합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내면적이고 독립적인 성공을 하게 만듭니다. 이건 뭡니까?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하는 거고요.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면 하는 겁니다.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무도 안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언제든 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다. 잘 되게 되어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하게 되면 확실히 하고 그리고 제대로 하지 않을 거면 아예 그냥 관둬서 맘 편히 지내게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면 흐름을 잘 살펴서 흐름을 살리고 에너지를 조율하는 일을 합니다. 억지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 남들의 기준에 비교하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때로는 없을 수가 있는데 훨씬 더 많은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그러한 자격을 주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실력자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력이 향상될수록 의욕도 함께 상승을 합니다.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죠. 이건 마치 놀이터에서 끼워주지 않는다고 못 노는 게 아니라 아무도 자기를 끼워주지 않아도 놀이터에 가서 혼자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이 와서 나랑 같이 놀자, 나도 끼워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것은 대충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굉장히 알차고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펜듈럼이 주인이 된 그 주인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기계발은 긍정적인 자기계발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자기계발을 하셔야 되고 할수록 좋습니다.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고 펜듈럼을 이용한 자기계발, 트랜서핑의 토대가 되는 자기계발, 이러한 것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지닌 모든 결점에 대해서 여러분 사면장을 발부하십시오. 특별 사면, 매일매일 특별 사면을 하십시오.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월초 아니면 월말에 여러분들 딱 자리 잡고 실제로 사면장을 쓰세요. 오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의 이러이러한 태도, 이러이러한 마음,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면장을 발부한다. 뭐예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허용하겠다. 내버려 두겠다. 이제부터 당신의 결점은 효력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문제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문제시하지 않는 한 환경도 문제시하지 않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도 문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문제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문제 있게 바라볼 것이고요. 환경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시할 현실을 계속 돌려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결점들, 약점들, 단점들, 부족한 점들, 컴플렉스들, 창피한 것들, 누가 알까 두려운 것들,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그래서 꽉 붙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사면장을 발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책 내용은 짧지만 분량이 좀 길죠? 그래도 다 얘기 못한 것 같아요. 다른 얘기들은 또 다른 장면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많이 덥다고 들었고요.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많이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불편한 생활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실력을 기르시고 긍정적 의미의 자기계발, 트랜스퍼로서의 자기계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계속 키워나가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에너지 소진을 막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키우시고 여러분들 흐름을 잘 살피셔서 튀어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류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온갖 불필요한 정보들에 여러분들 노출시키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필요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향상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러한 자극들, 정보들만을 받아보시면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차라리 조용히 여러분들 눈 감고 명상하는 게 낫습니다. 온갖 정보들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나날이 더 긍정적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